마이크는 안 나와가지고. 마이크 그냥 하겠습니다. 마이크 돌려주세요. 아 예. 예. 저기 저는 2018년에 그 이승만 학사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김용상 대행장님께서는 저의 이승만 학사 은사시기도 하고요. 근데 그 당시 학당에서 같이 공부했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건 이제 끊임없이 그 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비방이 수십 년간 쌓인 결과이죠. 오디오를 들어봤으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저기 자료 70페이지에 보면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정면 민주당 의원이 KBS의 기적의 시간 방송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서울 시민을 버리고 간 대통령을 뭐 이렇게 좋게 평가할 수 있느냐 그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950년 6월 25일 이후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급박하게 북한이 후퇴하는 위급한 순간 상황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신성모 국방장관이나 조병 내무장관이 계속 설득하는데도 서울에 남아야겠다고 거짓을 부리시다가 경무대 참모들이 미아리 방어선이 붕괴됐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대피하지 않으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국회를 보면은 국회는 수요를 사수하겠다고 결의해놓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서울을 떠났거든요. 고시설계 남아있던 60여 명 대부분 피살이거나 납북되었습니다. 만약 이 대통령이 서울을 안 버리시고 계시다가 인민군에 잡혔다면은 아마 라디오 방송에 그 가짜 목소리 성공을 통해 가지고 국군 장병 보고서 무기를 내려오라고 방송을 했겠죠. 그걸로 아마 대한민국은 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7.8 특수했던 공격도 많이 해요. 2021년 당시 김호동 광복회장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시영 부통령 그다음에 이범석 초대 국무총리가 7.8들의 특수에 밀려가지고 그만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시영 부통령은 약 3년간 부통령으로 재직을 하셨는데 당시 재헌헌법이 그 한민당의 내각제와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한 대통령제를 합하면서 어정쩡하게 국무총리와 부통령을 동시에 두는 그런 헌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통령의 권한이 좀 모호했었고 여기에 또 이승만 대통령이 권력이 이제 집중되니까 그에 대한 반발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부통령을 그만두시니까 그 다음에 부통령이 된 사람이 김성수, 인천 김성수 씨인데 이분을 저쪽 좌파에서는 7.8을 매도합니다. 그 김성수 씨와 이시영 부통령이 정치도 같이 해요. 그리고 7.8 문제에 대한 문제점도 내가 쭉 적어놨는데 김구 주석이나 그 신익희 씨 같은 경우가 7.8을 바라보는 것이 좀 달랐습니다. 그건 북한의 김일성도 마찬가지였는데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면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근대화 자산을 다 버리고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북한도 그랬어요. 근데 국내 좌파 누가 김일성을 욕을 합니까? 비판을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범석 총리 같은 경우도 이범석 총리가 국방장관 겸 국무총리를 그만둔 다음에도 권력에서 완전히 밀려났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잘정을 맡는 게 이범석 장군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67년에 시민당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데 윤보선, 유준호, 백낙준하고 사자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 당을 새로 여러 당을 합당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유준호, 백낙준 씨는 좌파들이 또 7.8하고 매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문제 가지고 이 두 분의 행보를 재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걸 들어보면은 독일 나치의 괴변성 얘기라죠. 거짓말은 한마디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국민들한테 설득할 때쯤 되면 이미 국민들은 선동되어 있다는데 이 말이 지금 대한민국이 딱 들어맞는 것 같은 그런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런 그 비방이 쌓이고 쌓이니까 어떤 현실이 되어 있느냐면 전국에는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기념관들이 참 많아요. 딱 한 분 빼고요. 주요 독립운동가 중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에 지난 6년간 약 1억 원 정도가 정부에서 지원됐거든요. 그것도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이 느린 게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지 말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독립운동가들 기념사업회가 얼마나 되느냐? 그 아래 보면은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회가 6년간 99억 원을 받았고 안중근 의사 숙모회가 57억 원,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도 8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지원된 1억 원이라는 건 참 비참할 정도로 적은 편이죠.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 희망이 없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 1월에 처음으로 국가보훈부가 이승만 대통령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을 했죠. 좌파들이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역사의 진실을 믿고 담담하게 대응하면은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도 부지가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성금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화 건국전쟁이 대히트를 치면서 문화전쟁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줬고요. 그리고 81페이지 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승만 대통령의 용지개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전국 공무원 노조도 초대 내각의 독립운동가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하고 싶어 한 건 아니고 이건 그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씩 밀린 결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이런데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이 세미나에 온다고 그러면서 그 포스터를 보고서 김영삼 대행자님께서 전두환 전 대통령 재평가를 할 거라고 말씀을 그냥 주변에 이야기를 하니까 저보고 나가지 말랍니다. 그 이유는 가슴 아프지만 그분들이 아픈 사람도 아니고 좌익도 아니고 저와 함께 투쟁하는 사람들인데 현장에서 이제 그 좌익들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처한 현실인 것 같고 뭐 어느 정도 그분들의 걱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 내용을 들으니까 반도체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공헌 기업 이건 충분히 공감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집권 과정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